아직 공사 중인 앰플리파이드 시간입니다. 공사 중 나와 계시고요. 공사 중이 또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꼬깔콘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공사를 할 때는. 실제로 많은 인력들이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체는 6월에 만나 뵙겠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연파 크리에이터와 제가. 그렇습니다. 함께 공사를 준비하는 분들께 좀 무한한 리스펙트를 보내며. 그렇습니다. 방송 좀 나와주세요. 라디오에서 제가 어렸을 때 올디스 벗 구디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듣는 말은 싫잖아요. 한때 라디오 PD들은 그게 장르 이름인 것처럼 쓴다는 게 자라나는 덕후 입장에서 마냥 불편하고 짜증났습니다. 어릴 땐 원래 좀 더 철저한 척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올디스 벗 구디스라는 말이. 왜냐하면 그때 80년대 후반에 올디스라고 틀어주는 게 롤링스톤즈였고 너무 옛날이네. 비틀즈였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20년 전밖에 안 된 노래. 8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이라는 건 지금 제 기준으로 한 얘기고 그때 기준이었으면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싶었을 것 같거든요. 60년대 노래예요. 그때쯤이면은 롤링스톤즈나 폴 맥카트니는 뭐 40대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봐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면 섹시백이고 그렇죠. 에이칸의 스맥댓이고 그렇습니다. 버즈의 남자를 몰라요. 저는 남자를 몰라 좋아합니다. 이걸 올디스 벗 구디스라고 할 수 좀 그렇잖아.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서인영 씨가 유튜브에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데 네. 신데렐라 다시 사람들이 듣거든요. 그분 여전히 힙하고 핫해 보이더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디라고 굳이 붙이고 싶으면 한 30년 전 노래는 틀어야 된다. 이해했습니다. 프로디지의 파이어스타터가 발매 30주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첫 곡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방송을 처음 보신 여러분, 유튜브에서 어떻게 남의 저작권이 걸린 노래를 틀지? 저희는 돈을 안 벌어요. 깜짝이야. 맞아요. 예,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저희가. 돈 없이 방송 진행하는. 나온 지 30년이 된 1996년에 나왔던 전 세계 클럽을 뒤흔들었던 프로디지의 파이어스타터가 이번 주에 첫 곡이었습니다. 저도 이 노래가 실린 The Path of the Land 앨범 진짜 좋아했었는데 네. 야 30년이 됐네요. 그 빅비트라든가 뭐 브레이크 비트라든가 인더스트리얼 이런 장르적인 얘기를 빼놓고 보더라도 이만큼 도파민을 터뜨릴 수 있는 아티스트가 또 몇이나 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팔렸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빅비트의 선조들이 1996년부터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케미컬 브라더스. 그리고 프로디지. 힙합 뮤지션들에게도 영향을 크게 끼쳤던 팻보이 슬림. 이 기억이 나는데 지난주에 이제 BTS 앨범을 듣다가 아리랑을 듣다가 동유럽에서 넘어온 비트 체계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줄로 설명 가능해요. 비트에 대한 집착. 근데 비트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된 크게 두 장르가 있어요. 동유럽의 테크노와 미국 동구권의 힙합. 이 둘은 다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도심의 흑인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큰 공연장에서 큰 악기를 사가지고 무언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남부의 뉴올리언스처럼 풍성하게 뭐 재즈 문화가 발달돼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판을 앞으로 돌렸다 뒤로 돌렸다 할 줄 아는 DJ가 있었어야 됐고, 그 비트에 맞춰서 무언가를 떠드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이크는 하나밖에 없고, 래퍼들이 생겨나는 그렇죠. 이유, 네. 예, 사람들이 춤을 추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흑인들이 돈이 없었던 이유는 사회적인 계급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빅비트는 조금 다릅니다. 동구권은 철의 장막 동쪽에 있었죠. 우리가 모르는 공산주의 사회에 있었죠. 공산주의 사회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비틀즈와 롤링스톤즈를 수입하는 걸 적극적으로 꺼립니다. 절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죠.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노동교화형 아닙니까? 그렇죠. 다 K-팝 사실 듣고 있을 텐데. 그래서 락앤롤의 샘플을 따와서 룹을 돌리죠. 비트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랬던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사를 길게 써놓으면 어디서 검열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가사를 간단한 걸 씁니다. 웃긴 건 또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그래서 혁명 같은 단어는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순하되 강하게 굴 수 있는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는 음악이 개발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게 1990년대에 베를린이 무너지고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이 되면서 동구권의 음악, 이 신박한 음악을 서유럽이 만나는 거죠. 야, 이거 뭐야. 밤새 가만히 있을 수 있구만, 담배만 피면서. 그렇죠. 담배 말고 딴 것도 하면서.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던 게 빅비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빅비트의 후손들 중에는 뭐 투스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뭐 EDM까지도 가는 거고요. 네, 그 후손들이 이제 BTS의 비트를 찍었던 거고요. 이 비트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까지 집요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려줬던 시대가 90년대였었어요. 맞습니다. 네. 일렉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록 뮤지션 프로디지. 록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렉트로니카 뮤지션 프로디지.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음반 세상 많이 팔았고 이들의 후손들이 야, 이렇게 몇 가지의 단순한 아이디어로 비트에 집착을 하면 클럽에서 엄청 팔릴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아서 90년대 말에 막 우후죽순 후손들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나이트만 가면은 90년대 말에. 야, 어땠어요? 트리플 식스라는 밴드의 암옥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몰라요. 예, 그거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는 화이트 칼라가 외치는 소리죠.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어우. 그게, 정말. 뭐요? AMOK. 아. 네.
암호. 5만 나이트클럽에 다 나오고 오. 나중에 TV 광고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오. 한때 빅비트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 불을 처음 붙였던 것이 이 프로디지의 파이어스타터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문화유산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케이팝을 얘기할 때 조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가지 장르를 채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오늘은 지난주와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음악만 가지고는 새롭다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한 앨범이 또 그런데. 예. 네. 근데 오늘 함께 들어볼 이 두 앨범의 주인공은 모두 전 세계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것만 내놓으면 무조건 차트 1위를 할 수 있는 그렇죠. 논리의 여지가 있지만 BTS와 동급의 네임 밸류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입니다. 정말 뭐 남성 버전으로 했을 때 팝의 황제라는 후보가 누구한테 갈 것인가 했을 때 그 후보로 떠오르는 아티스트들 중 하나죠. 둘이죠. 그렇죠. 네. 브루노 마스의 새 앨범이 나왔고 해리 스타일즈의 새 앨범이 나왔으며 아리랑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 차트를 둘이서 논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리랑 나오면서 뒤로 밀려난. 그렇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리스케로를 듣고 올까요? For just a chance to win your heart, you could set the bar beyond the stars. I'll do anything, anything you ask me to. Say you want the moon, watch me learn to fly. Ain't a mountain you could point to I wouldn't climb. It's crazy, but it's true. There's nothing I won't do. I'd risk it all for you. To hold your hand and call you mine. I'm trying to be your man till the end of time. Oh, I'll do anything, anything you ask me to. I would run through a fire just to be by your side. If your heart's on the line, you could take mine. It's crazy, but it's true. There's nothing I won't do. I'd risk it all for you. I would swim across the sea just to show you. Sacrifice my life just to hold you. I could go on and on to prove that you belong here in my arms. Say you want the moon, watch me learn to fly. Ain't a mountain you could point to I wouldn't climb. It's crazy, but it's true. There's nothing I won't do. I'd risk it all for you. It's crazy, but it's true. There's nothing I won't do. I'd risk it all for you. 원래 브루노 마스의 새 앨범이 나오면 이것도 BTS
앨범급으로 들을 게 많고 얘기할 게 많은 줄 알고 이 앨범만 리뷰해보자 라고 했다가 포기했습니다. 브루노 마스가 돌아오긴 했는데 네. 2016년 앨범 이후로 무려 10년 만에 정규 앨범인데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진 못했죠. 왜냐하면은 계속 쇼 비즈니스의 중심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앨범이고 뭐고 나오는 싱글곡마다 다 올해의 노래급의 히트를 했으니까. 그렇죠. 다이웨러 스마일과 아파트. 그렇죠. 네. 거기에다 투어도 꾸준히 했고 뭐 이번에는 뭐 라스베이거스 레지던시 무대도 서고 네. 실크 소닉이 있었죠. 음. 네, 브루노 마스 커리어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공백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 산업의 중심에 있었던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거라 생각해요. 하던 맛을 계속 했을 것이다. 그래도 브루노 마스 이런 마이클 잭슨의 왕관을 이어받는 사람 중 하나답게 조금 참신한 것이 나왔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기대가 저는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은 하던 것들을 하는 것에 가까운 앨범이긴 하죠. 브루노 마스는 멀리 안 가요. 맞아요. 그래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이건 혹평이 아닙니다. 맞아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극찬입니다. 뻔할 뻔짜인 것들을 늘어놓고 그 위에 자기 보컬만 얹으면 명작이 되는 가수. 보컬을 얹으면 설득력이 끝나기 때문에. 가 몇이나 있을까? 그래서 조금씩 움직인다는 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신인 시절만 해도 그 당시에 튠에 맞는 최상의 보컬을 내는 그냥 많고 많은 훌륭한 보컬리스트들 중 하나. 물론 뭐 맞아요. 그때도 좋았습니다. Nothing on You가 나왔을 때는 딱 기대치가 좀 그 정도였다고 생각해요. 아, 노래 잘하네. 저는 그때도 극찬했었어요. 2019년 이때쯤에 2010년대를 대표하는 인류의 보컬리스트 아델과 그렇죠. 브루노다. 그땐 이미 그 반열에 올라 있었죠. 네. 그리고 그게 끝인 줄 알았죠. 그때보다 더 커질 줄 몰랐죠. 다만 이제 그럼 뭐 24캐럿 매직 앨범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씩 움직인다는 게 24캐럿 매직은 우리가 80년대 70년대에 알던 팝과 소울 그리고 90년대에 알던 뉴잭 스윙을 맞아요. 그대로 가져왔어요. 정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피네스에서 랩을 그렇게 옛날 랩을 잘하니까 카디비가 그때부터 전국구 스타가 된 거 아니에요. 뭐? 옛날에 다 알고 있었던 거였는데 위에 얹어진 게 브루노 마스였을 뿐이다. 이번 앨범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예, 다 우리가 아는 음악이에요. 실크 소닉의 앨범을 좋게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역시 기시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뭐 노래뿐만 아니라 브루노 마스의 뮤직비디오들을 봐도 굉장히 유지되는 약간 세계관 비슷한 게 있거든요. 뭔가 그 70년대 토크쇼 같은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세트에 브루노 마스 뒤에서 이 춤을 추고 연주를 하는 훌리건스 밴드 그리고 음악이 거기에 맞추고 그러니까 이 큰 흐름에서 빗나가는 앨범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로맨틱 앨범은 어쨌든 그 예상대로 흘러가는 측면이 꽤나 있고 다만 저는 앨범의 인트로만큼은 그 예상을 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아주 놀라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바뀌었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만 움직이는. 그게 방금 들으셨던 리스키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브루노 마스를 통해서 익힐 수 있는 것이 맞아요. 네. 있는 게 미국은 지금이나 기독교 원리주의 국가로 여행주의국이 되어버렸지만 테러 국가잖아요. 그치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 알고 있던 미국은 멜팅팟이고 샐러드 그렇죠. 보울이며 다양성의 국가였어요. 2016년에 업계 최고 스타의 반열로 24캐럿 매직 앨범을 내면서 올라갈 때만 해도 그 시절에 맞던 문화시장을 타겟팅한 앨범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은 하와이 출신이고 아버지는 그 푸에르토리칸 맞아요. 네 그리고 유태인 피가 섞여 있고 어머니는 필리핀 그렇죠. 필리핀이죠. 네, 예. 필리핀에서 하와이로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브루노 마스의 존재 자체가 어떤 미국의 축약판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퍼시픽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로 21세기와 20세기의 미국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흰색 피부가 아닌 사람은 열심히 하고 노래를 잘하죠? 그럼 모든 장르에 다 붙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브루노 마스였거든요. 앵글로색슨을 제외한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상징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본인의 에트니시티를 이용해서 음악업계에 그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것, 미국 사회의 새로운 음악적인 주류가 나다라는 걸 보여주었더니 세계는 이미 유튜브가 도미넌트하게 변해가지고 글로벌화됐죠. 그의 혈통과 관련된 혹은 그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브루노의 팬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앉아있던 미국 백인들은 그냥 이건 미국 팝이니까 또 좋아했어요. 미국 문화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뭉치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게 24Karat Magic인데 이번 앨범은 그 아메리카의 문화 주도권을 남쪽으로 옮기죠. 근데 살짝 옮기고 있어요. 예, 살짝 옮기죠. 네. 미국 사람 주제에 살짝 옮긴 것도 전 너무 좋았어요. 음. 또 같은 미국 사람인 배드버니는 혈통이 아예 남쪽이니까 그렇죠. 대놓고 남쪽으로 옮기죠. 자기 미국 사람인 주제에. 푸에르토리코 사람이니까. 예. 네. 근데 브루노 마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이번에 짚죠. 이제서야. 예. 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뭐 비판하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도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감성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업계 1위는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보수적으로 움직여서 지금 앨범 첫 곡에 마리아치가 시작을 하고 본인이 나일론 기타를 치고 남미 어딘가에서 남미 사람과 결혼하는 뭔가를 찍었다고 쳐요. 멕시코의 전통 모자가 등장하고. 지금 한 거 좋죠 뭐. 배드버니 슈퍼볼이 있은지 다음 달에.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볼레로 스타일의 노래를 네. 내놓았는데 브루노 마스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 혈통을 지니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라티노의 경향성을 보여준 적은 사실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라틴 커뮤니티 내에서는 브루노는 진정한 라티노가 아니다. 아니면은 지금 그렇게 성공하면서 여태 라틴 커뮤니티에 메시지를 낸 적이 있었냐. 그런 여론들도 있긴 해요. 이 지역구에 이번에 처음 왔다 저 사람.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노래가 나온 타이밍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절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배드버니가 슈퍼볼 합타임 쇼에서 모두의 아메리카를 외치면서 살사, 플레나, 레게톤 정말 라틴 음악의 멋과 고향의 멋을 다 보여주고 갔잖아요. 그래서 라틴 음악이 세계 중심에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경계심이 그래도 좀 적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브루노가 라틴 음악을 신보의 첫 곡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절묘한 선택이었다. 네. 그 와중에서 브루노급 되는 사람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러니까 10년 전에 했던 음악을 그대로 할까? 차라리 이쪽이 낫지 않나? 게다가 BTS하고 보는 방식이 또 똑같은 게 있어요. 그가 어떤 선택을 했든지 그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사람들은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아시아의 혈통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뭘 해도 남아시아에서 대박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이런 표현을 쓰는데 BTS랑 맘먹을 만큼 나옵니다. 지금 이 리스키롤도 또 로맨틱 앨범도 말레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 다 1위를 하고 시작을 맞습니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반응 좋은 곳이 남아시아에 잘 사는 나라들이고 그게 재밌어요. 특히 필리핀. 왜냐하면 필리핀의 현재 문화 코드는 미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고 필리핀에 갔다가 돌아온 이민자들이 만들어 놓은 미국 필리핀 문화 혹은 필리핀에 계신 이민자들이 미국에 사시는 이민자들이 만들어 놓은 필리핀 미국 문화라는 게 엄청 중요한 상수인데 그 중에 하나로 브루노 마스를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번에 뭘 했어도 사줘요. 그리고 어떤 문화적 코드, 어떤 유사성 이런 것들을 빼놓고 보더라도 저는 어쨌든 필리핀 개인 아티스트를 약간 그들의 국가대표처럼 바라보는 경향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마치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필리핀에서 받는 사랑처럼.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국가대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대표고. 네. 지난 20년 내내 가장 성공한 보컬리스트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선택해도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음악의 완성도가 높다면. 왜 이제 왔냐를 말하기 전에 음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리 스타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이런 장르를 건드렸지?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노래를 들읍시다. 해리 스타일즈의 이따금 디스코 앨범이 나왔습니다. Aperture를 들어봅시다.
thanks go straight to my knees. I'm going on clean. I'm going on clean. No more tricks up my sleeve. Game called, review the players. Time cold, Tokyo scene. Bad boys is complicated. It's complicated. It's best you know what you do. Aperture lets the light in. It's best you know what you do. Aperture lets the light in. We belong together. It finally appears. It's only love. We belong together. We belong together. It finally appears. It's only love. We belong together. No good, straight to sleep. Go forth, that's perfect later. Back doors and toys and dance halls, another It's best you know what you do. Aperture lets the light in. We belong together. It finally appears. It's only love. We belong together. It finally appears. We belong together. It finally appears. It's only love. We belong together. I won't stray from you. I know these spaces. Time won't wait on me. I know what's safe is. I won't stray from you. I know these spaces. Time won't wait on me. I won't stray from you. I know these spaces. Time won't wait on me. I know what's safe is. I won't stray from you. I know these spaces. Time won't wait on me. It finally appears. It's only love. We belong together. It finally appears. We belong together. It finally appears. It's only love. We belong together. 지난달에 나온 해리 스타일즈 Kiss All the Time Disco Occasionally 앨범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곡 Aperture를 듣고 왔습니다. 이 일로 음악을 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열심히 안 들을 때의 증거가 나옵니다. 첫 곡이 제일 좋아요. 저도 사실은 네. 그렇고 이 곡이랑 이제 저는 마지막 곡 카를라스송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번 앨범의 메인 싱글이고요. 네. 사실 이 노래가 발표됐을 때 의견이 꽤나 엇갈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달라졌기 때문이죠. 21세기의 70년대 락스타를 연출하던 그런 전작들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실 해리 스타일스의 거대한 팬덤에 힘입어서
발매되자마자 빌보드 핫백 차트 1위 핫샷 데뷔를 했지만 조금 빠르게 떨어지기도 했는데 너무 미국 맛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이제 로컬 차트로서 빌보드를 봤을 때 그걸 반증하려면은 유럽 차트를 봐야 될 텐데 제가 지금 이번 주에 나온 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미국이 못 받아들일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어릴 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되게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뉴웨이브 뮤지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Tears for Fears라든가 빅비트 우리 아까 들었는데 빅비트에서 비트에 집착을 좀 덜 해요. 대신 구성은 비슷합니다. 비트가 좀 더 약해지는데 멜로디의 비중이 조금 늘어난다. 그렇습니다. 그럼 뉴웨이브가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사랑 노래 하기 좋아요. 그건 옛날에 저 동구권 음악에도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검열을 하니까 공산주의가. 이런 것 중에 디스코 펑크를 그나마 잘하는 미국 팀이 LCD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아마 지금도 활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을 텐데 그 팀 음악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 저는 이 어퍼처를 들으면서 이 노래가 탄생하게 한 공신이 사실 LCD 사운드 시스템이라 봐야죠.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정확하게 보신 게 해리 스타일스는 LCD 사운드 시스템의 공연을 보러 갔다가 이게 내가 구현하고 싶었던 그 느낌이야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 영향이 사실 이번 앨범에 좀 녹아있고, 그러니까 LCD 사운드 시스템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좀 말씀드리자면 제임스 머피가 이끌고 있는 댄스 펑크 밴드라고도 하는데 그 음악이 굉장히 신나고 댄서블하긴 한데 팝스타들의 그것과는 많이 달라요. 예를 들자면 계속 반복되는 베이스라인과 윙윙대는 신스 사운드와 그리고 이 제임스 머피의 무미건조한 보컬, 이런 요소들이 대표적이죠. 해리 스타일스는 그 요소를 그대로 가져오죠, 사실 어찌 보면. 아니 우리가 방송에서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닌 게 작년에 베게린의 앨범 그냥 가을에 나왔던 플래시 앤 코어 앨범 좋았죠. 심지어 지난주에 BTS의 아리랑 앨범 얘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장르의 문법을 살려서 하고 싶어. 근데 이번엔 이 장르야. 근데 이 장르는 보컬 믹싱할 때 보컬이 뒤로 가. 그렇습니다. 앞에 안 나오고 그리고 보컬에 힘을 빼줘야 의도했던 비트하고 의도했던 멜로디가 들려. 그래서 제가 베게린이 문득 떠올랐던 거예요. 베게린의 팬들은 베게린이 감성으로 짓누르는 노래 때문에 베게린의 팬이 됐어요. 그렇죠. 대다수의 해리 스타일즈 팬들이 그렇듯이. 제가 해리 스타일스의 콘서트를 3년 전에 갔을 때 느낀 건 이 사람은 락스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다. 완벽한 락스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뭐 키위 같은 하드락 넘버를 부를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절창을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곡들을 좋아하고 기대하던 사람들은 이번 앨범을 듣고 뭐야 왜 이렇게 흐릿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긴 해요. 일렉트로닉 디스코 펑크를 내가 해야겠어. 그러면 뒤로 가야 돼. 보컬을 뒤로 보내야죠. 그리고 해리 스타일즈의 최고의 매력은 뭐죠? 어린 나이에 개 연예인인데 목소리에 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쓰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런 장르로 이번 앨범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실망했다고 댓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해리 스타일스가 고음에서도 강점을 드러내는 아티스트인데 이번 앨범에서는 고음을 지르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럴 수 없는 장르예요. 네, 오히려 속삭이는 크루너 창법을 좀 더 많이 들려주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서 들었던 브루노 마스의 노래와 달리 보컬이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아요. 네. 믹싱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리 스타일스의 노래를 다른 악기들과 그냥 같은 대열에 세워놓거나 오히려 조금 더 뒤로 보낸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리 스타일스의 전작을 좋아하셨던 분들, 해리 사우스와 파인 라인이라는 앨범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차이가 그냥 뭐 분석을 안 하셔도 그러니까요. 바로 들릴 거고요. 네. 약간 저는 이런 비유를 하는데 데이식스의 노래를 듣다가 실리카겔 노래를 듣는 것과 비슷한 차이다. 저는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생각해요. 데이식스가 다음 앨범을 냈을 때 다 실리카겔한테 곡을 받아가지고 노래를 안 부르기 시작했다. 그죠. 그럼 어쩔 것이냐. 그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까지 상상을 하게 만드는 음악입니다. 그러면 해리 스타일즈는 이제 디스코 펑크, 댄스 펑크 리바이벌 뮤지션으로 평가를 받아야죠. 그렇죠. 그게 부족했으면 별점이 떨어질 거고. 이 노래를 들으신 분들에게 서로 다른 두 가지 라이브 영상을 비교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제도 메시지 보내드렸지만 하나는 BBC 라디오에서 한 공연이에요. 해리 스타일스가 이 노래 어퍼처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퍼처를 부르면서 스튜디오에 밴드를 대동하고 나와서 본인이 모듈러 신디사이저를 만지면서 공연을 끌어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팝스타들보다는 LCD 사운드 시스템 같은 인디밴드 프론트맨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요. 근데 또 다른 무대, 영국 브릿 어워즈에서는 굉장히 케이팝의 영향을 받은 듯한 엉성한데 나름 절도 있는 그런 춤을 춥니다. 네.
저는 그 해리 스타일스의 서로 다른 그 면모를 다 보여주는 노래가 어퍼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 어퍼처의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옛날 이제 후기 데이빗 보이의 작품들처럼 구성해 놓거든요. 연극처럼 춤추고 춤췄는데 연극 같은. 맞아요. 이 케이팝에 없는. 케이팝에서는 저건 춤도 아니야 이러면서 무시하는 춤이 어떤 아니죠. 것. 근데 해리 스타일즈 그런 거 잘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걸 뭐 얼마나 많이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애초에 이 노래에는 막 그런 절도 있는 대단한 춤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해리 스타일스는 사실 이 노래는 독일 베르카인 클럽에서 밤새 춤추고 나서 현타가 왔을 때 그 느낀 감정을 담아낸 노래라고 봐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할 때 뭐 아주 대단한 춤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이 반복적인 비트에 몸을 맡기는 것이 더 어울릴 수 있죠. 아까 노래 들을 때 이언 퍼크레이터가 그 얘기해줬거든요. Kiss All the Time, Disco Occasional이잖아요. 네, 디스코를 가끔이라고 앨범 제목에 썼는데 정말 가끔이었어요. 디스코 어디냐? 라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앨범 내내 키스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맞아요. 네. 이 앨범은 현타에 대한 앨범입니다. 그렇게 로맨틱한 앨범이 아니에요. 예. 현타를 다루고 있는 앨범이에요. 저는 앨범 자켓 보고는 로맨틱할 줄 알았어요. 브루노 마스는 왜 무섭죠? 현타가 안 옵니다. 이 사람은 현타 와도 음악엔 안 넣습니다.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언제나 브루노 마스가 할 것 같은 음악을 합니다. 정말. 그 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 아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늘 똑같은 거라고 계속 성공하는 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난주에 BTS 얘기도 많이 했지만 BTS가 보이 위드 러브 같은 노래를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도 바라지도 않을 겁니다. 사실은 했다 쳐도. 그렇습니다. 근데 브루노 마스는 트레저 같은 노래를 계속하고 있고. 네. 라이터스 같은 노래 또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했던 노래. 그 뻔뻔함이 너무 재밌어요. 뻔뻔하게 On My Soul을 불렀습니다. 봅시다. Baby, we should be together. Love so hard to find. Break your heart, I would never. Girl, I'd rather die. Say, baby, I really want you. Say, baby, I wanna give you my name. Say, baby, I'll forever be yours. Every hour, every night, every day. On my soul, I'ma love you like you never been loved before. On my soul, I'ma love you like you never been loved before. Put it on anything, put it on everything. On my soul, on my soul. I've traveled all around the world, and now here you are. Turns out you don't need a rocket ship, no, to find your own shooting star. Say, baby, I really want you. Say, baby, I wanna give you my name. Say, baby, I'll forever be yours. Every hour, every night, every day. On my soul, yeah, I'ma love you like you never been loved before. On my soul, yeah, I'ma love you like you never been loved before. Put it on anything, put it on everything. On my soul, on my soul. I'm trying to live the dream, but I need you on my team. So if you want me like I want you, let me hear you scream. On my soul, I'ma love you like you never been loved before. Put it on my soul. I'ma love you like you never been loved before. Put it on anything, put it on everything. On my soul, on my soul. 정말이에요. 비난이 아닙니다.
뭐 하나 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럼요. 심지어 노래 부르는 아저씨도 뻔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레퍼런스를 이렇게 숨기지 않는 가수가 또 없다고. 그리고선 너무 좋죠. 좋죠.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 상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브루노 마스의 더 로맨틱이 아마 제가 올해 연말이 됐을 때 올해 앨범을 뽑을 때 더 로맨틱을 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싱글의 매력만 놓고 보면 저는 오마이 소울을 올해 싱글 중 하나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뻔뻔한데 그 뻔뻔함에 설득이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떠오르는 아티스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듣고 있으면. 7, 80년대에 형사물, 뭐 로드무비 이런 데에서 진짜 좋아하던 장르예요. 어딘가 좀 서남부 감성이 들어가 있는 비트이고 기타만 들으면 악기만 들으면 컨트리 같기도 하고 부르는 사람은 소울 뮤지션이고 그렇죠. 이런데 제일 어울리는 보컬을 만약에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을 비유하라면 저는 바비 워맥을 이야기하겠고요. 실제로 그 시절 비슷한 시절에 대한 오마주를 담고 있는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 제키 브라운의 그 마지막 크레딧 나올 때 나왔던 노래가 바비 워맥의 노래였는데 바비 워맥의 노래를 그 시절에 그 영화들이 참 즐겼었거든요. 창법도 좀 썼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게 브루노 마스라 신경 쓸 필요도 없을 뿐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커티스 메이필드가 떠올랐는데 뭐 그렇게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저는 뭐 빌 위더스하고도 비슷한 느낌 있고 아이슬리 브라더스도 떠오르고 샘 쿡하고 비슷한 느낌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시절에 대한 얘기예요. 70년대. 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몰아치는 퍼커션과 화려한 브라스 섹션과 밝은 멜로디와 그리고 절창까지 네. 모든 요소가 기시감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해리 스타일즈 앨범 제목하고 반대죠. 해리 스타일즈 앨범 제목은 뭐 앨범 제목에 써 있는 게 들어가 있는 게 없다. 디스코 가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키스 한 번도 안 함. 예. 이 브루노 마스의 더 로맨틱 앨범은 로맨스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완벽하게 맞는. 굉장히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로맨틱한 앨범 아닌가요? 로맨스는 꼭 사랑이 아니어도 사람들 마음속에 소중하게 남아있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 몇몇 아티스트들을 열거를 했는데 뭐 커티스 메이필드가 부르던 펑크에는 흑백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좀 고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무브 온 업 같은 곡들이 있었죠. 근데 브루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네가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을 내가 줄게. 내 영혼을 걸고. 근데 이것은 브루노 마스가 10년 전 That's What I Like에서 했던 이야기랑 똑같거든요. 참 고약하죠. 네. 이제까지 살다 본 혁명적이지 않은 뮤지션 중에 가장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아 진짜. 네. 음악사에서 우리가 아는 그 요소들을 쏙쏙 갖고 와서 성대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 당대 비할 자가 없는 어떻게 보면 올타임의 반열에서도 비교할 자가 없을 법한 보컬로 네. 세속주의, 순애보, 쾌락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팝스타. 네. 네. 그게 전 브루노 마스의 모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보통 20대 때 그걸 잘해서 아이콘이 되죠. 그럼 딴 걸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같은 거 하면 망하니까. 그리고 조금 아트적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안 해요. 그럼요. 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어떤 장르적 요소를 가져오든 뭐 마리아치 밴드를 가져오더라도 심각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브루노 마스 정도면 더 도전적이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 이 사람한테 기대하던 게 이런 뻔뻔함이었지 라는 생각으로 전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안정적이고 수구적인 실력을 그냥 싫어할까? 정말 수급한데. 싫어해야 될까? 네. 아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질 수 있는 상징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블루 아이드 소울 시절에 이 사람의 자리에 마이클 볼튼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보다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모두가 포크를 좋아하던 시절에 위대한 기타리스트로서 에릭 클랩튼이 있었어요. 시대 아이콘으로서. 그 사람이 있는 것보다 이 사람이 있는 게 난데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저는 하던 것들을 계속하는 아티스트들을 너무 절하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훨씬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좋아하는 그 영국의 밴드 스웨이드 같은 경우에도 네. 하던 사운드를 계속 하다가 최근에 조금씩 포스트 펑크를 좀 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이제 변화를 살짝 모색하죠. 예.
브루노 마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던 것들 그냥 계속하고 필리 소울 계속하고 네. 그러긴 하는데 거기다가 정말 볼레로 한 스푼 그 정도로 재미를 주는 건 난 그걸로 만족한다. 그 각도를 네. 뭐 BTS가 한 90도 틀 때 브루노 마스가 1도쯤 틀어요. 10도도 아니죠. 네. 그러면 그게 쉬운 줄 아는데 그 1도 틀면서 생기는 디테일들을 챙기는 일이 또 프로듀싱 팀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은 심장이 필요한데 이건 머리 아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 브루노 마스의 작업이. 그렇게 머리 아프게 만든 앨범들 중에 두 곡을 들어봤고 반면에 해리 스타일즈는 좀 머리가 다른 의미로 머리가 아픈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살이 빠진다 이런 노래입니다. 시즌 2 Weight Loss를 듣겠습니다. Aren't you for sale if you cash it in cold? You gotta sit yourself down sometimes. It's hard to tell when the thoughts are my own, and the old head gets harder to hold. You gotta sit yourself down sometimes. It's kinda sad, but it's something I know. Too many things for you to analyze. Stealing and swinging with your eyes closed. We're like coming once in a while. You gotta sit yourself down sometimes. Holding out, hoping you will love me now. Holding out, hoping you will love me now. Do you love me now? Do you? Do I let you down? Holding out, hoping love will come around. You could leave here in my arms, nothing at all. You want my peace and nothing at all. Do you love me now? Do you love me now? Do you love me now? You gotta sit yourself down sometimes. Holding out, hoping you will love me now. Holding out, hoping you will love me now. Love me now, love me now. Do I let you down? Holding out, hoping love will come around. You could be here. You want peace and nothing at all. 해리 스타일즈 살 빠지는 계절을 들으셨습니다. 투어 할 때죠. 기본적으로 이제 해리 스타일즈 솔로 커리어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인 키드 하픈이 계속해서 프로듀싱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같은 팀이 이번에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보기로 결정한 건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던 As It Was나 워터멜론 슈가 같은 곡들이 있는 앨범을 작업한 그 멤버들이에요. 예. 그 외에는 이번에는 이 노래에 참여한 타일러 존슨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네요. 그렇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 노래와 BTS의 Into the Sun을 작업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노래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은 상황의 사랑 고백이라는 주제를 공유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BTS의 Into the Sun을 기억을 해보시면 제가 그 앨범을 듣고 이 앨범의 감상을 가장 쉽게 내줄 수 있는 노래가 이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래에서도 떠나간 뒤에 돌아올 줄 모르는 연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맞아요. 키스는 안 합니다. 이 노래 가지고 디스코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게 뭐 사실 팬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 보자면 아리랑의 인투 더 선이 있었다면 키스 올 더 타임 앨범에는 시즌 2 웨이트 로스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일렉트로니카가 근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 또 신기한 게 최초에 나오는 이제 노래 도입부에 나오는 건반은 너무너무 옛날 건반이거든요. 전자음악이라는 게 개발되던 시절급의 건반이에요. 1960년대, 70년대 이때 나오던 건반. 그때 전자음악이라는 건 그 요즘하고 좀 비슷해서 로봇을 흉내내는 걸 표면적인 감성으로 표현했었거든요. 그 뭐 흔히 말하는 크라우트록이라든가. 네. 크라프트베르크가 이제 음악 퍼포먼스 할 때 보면 로봇인 척 흉내를 내잖아요. 근데 요즘 뮤지션들에게 그 바람이 돌아왔습니다. AI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AI 걸프렌드라는 노래를 들었잖아요. 이 보컬 믹싱을 이제 보통의 빅비트처럼 뒤에 붙여놓은 것까진 괜찮은데 이 사랑 고백이 왠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나 AI가 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해야 되나? 그게 이 노래의 맛을 나게 해주는데 저한테는 아무도 뭐 지적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제로 이 앨범의 여러 불호 포인트 중 하나가 사실 믹싱이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사실 해리 스타일스가 의도한 그림이기도 해요. 해리 스타일스는 사실 뭐 믹싱뿐만 아니라 곡적으로도 저는 의도적으로 팝뱅어를 지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앨범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건 방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스타일즈는 가장 가까이서 만져질 수 있는 감정을 목소리로 내놓는데 매우 탁월한 보컬리스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냥 그 대중과 절대 만날 수 없는 거대한 방 안에 자기를 가둬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공간에 나는 갇혀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요. 이 그렇습니다. 앨범은. 그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앨범 제목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네요. 디스코도 없고 키스도 없고. 네. 그러니까 브루노 마스는 시종일관 낭만적인 팝스타였다면 해리 스타일스는 팝스타로서 셀럽으로서 살아가는 중압감과 고독감 같은 것들을 사운드에 빌려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좋죠. 이 사운드 그런 거 표현하기에. 그렇죠. 또 저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앨범의 거의 모든 수록곡을 이제 톰 스키너라는 드러머가 연주했는데 이분은 또 라디오헤드 팬분이라면 모두 아실 법한 더 스마일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톰 요크와 조니 그린우드라는 이 투톱이 네. 모두 멤버로 있는 프로젝트 그룹인데 그 멤버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재즈 드러머인데 이 아티스트의 잘게 쪼개지는 드럼은 그야말로 브레이크 비트죠. 그런 요소들은 굉장히 영국 클럽 씬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신나는 클럽이 아니라 공허한 클럽이에요. 이게 이제 브루노 마스는 앞으로 장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우리가 아는 거고 우리가 안다는 건 어디 가서 공연할지 알고 누구를 타겟팅한 TV에 출연하면 될지 알며 유튜브 채널에서도 올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근데 해리 스타일즈는 가시밭길입니다. 일단 이걸 가지고 TV에 나가서 뭘 할지 알 수 없으며 원래 채널에서 해리 스타일즈를 보여준다고 해도 원래 팬들이 실망했으면 안 올 것이고 새로운 팬들은 굳이 이런 음악을 해리 스타일즈한테 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 하입에 가장 민감한 건 클럽인데 빅비트나 브레이크비트를 다루는 클럽들이 해리 스타일즈를 중용할지 의문입니다. 이 어려움을 모두 알고 이 음악을 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해리 스타일스의 성공 시대야 뭐 계속 되겠죠. 거대한 공연장들을 계속 매진시키고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단독 콘서트를 할 예정이지만 한편으로는 팬들로 하여금 그래도
전 앨범들이 좋더라 라는 여론은 계속 따라올 거예요. 그런 것들과도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도 저는 이 앨범을 들으면서 좀 느꼈습니다. 해리 스타일즈가 브루노 마스만큼의 상품성 있는 분야도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컬이 이만큼 매력 있는 아이돌이 정말 없기 때문에 다만 새 걸 했고 제가 아까 이제 시장에서 가시밭길이라고 말씀드린 건 시장에서 가시밭길이라고 해서 굶어 죽을 걱정을 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밌으면 이거 또 할 거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 어떤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장르를 채용했고 이런 보컬 방식을 택했고 이런 드럼을 보여준 것 같긴 하다. 맞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완성도 얼마든지 높게 쳐줄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유산을 가져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새롭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이 전 느껴지는 앨범이라서 뭐 세간의 평과 다르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저도 두 앨범 모두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몇 달을 놀아놓으니까 새 앨범이 너무 많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시간 모자라고. 네, 너무 많아요. 예, 저도 막 지난주에 막 체크하는데 오늘 들을 앨범 뭐 있나 하니까 막 앨범이 막 6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역사적인 뮤지션들 새 앨범 플랭스가 나온 것도 한꺼번에 다룰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꽤 바쁠 것 같네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언퍼 크리에이터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앰플리파이드 공사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올 봄의 인터뷰에서 해리 스타일즈는 원디렉션의 평생 친구 리암 페인을 떠나보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슬픔의 일부를 나눠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저한테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유명세 때문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언론에 새 나갈까봐 누구와도 속 깊은 대화를 할 수 없는데 온라인의 팬들은 인정 때문에라도 깊은 슬픔을 말하고 있다. 모두와 함께 있는 듯 하면서도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유리벽 속 방 안에 있는 것 같다. 그 상태에서 인류를 움직이는 음악을 만드는 일이 어떤 고통을 수반하는 노동인지 알 수 없으니까 평론은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뮤지션 개인이 다칠까 봐서가 아니라 음악의 구성 요소에 고통이 들어있으면 분석하는 일이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끝.